밤마다 마당을 파헤치는 치매 어머니의 비밀. 평생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않고 늘 정갈하고 온화한 모습으로 동네에서도 칭송이 자자하던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에 비극이 찾아온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불청객처럼 찾아온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어머니의 기억을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했고 그 무렵부터 아들은 밤마다 감당하기 힘든 기이한 공포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아들의 본가는 나지막한 산세 아래 자리 잡은 오래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이끼 낀 붉은 벽돌 담벼락과 마당 한 구석을 든든하게 지키고 성거대한 감나무가 인상적인 곳이었지요. 어머니의 치매 증세는 처음엔 그저 가스 불을 켜둔 걸 잊거나 방금 한 말을 되묻는 가벼운 수준이었지만 겨울을 재촉하는 차가운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밤을 기점으로 기괴한 행동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야근을 마치고 돌아와 깊은 잠에 빠져있던 아들은 어디선가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젖은 흙을 거칠게 긁어내는 듯한 기분 나쁜 마찰음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시간은 정확히 새벽 1시를 넘기고 있었지요. 도둑이 들었나 싶어 긴장감 속의 방. 문을 연 아들은 현관문이 훤히 열려있는 것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거실 안쪽까지 들이치고 있었습니다. 황급히 마당으로 나간 아들의 눈에 믿기 힘든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마당 구석,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서 있는 감나무 밑에 얇은 여름용 셔츠 한 장만 걸친 채 하얗게 샘머리를 한 어머니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미친 사람처럼 맨손으로 땅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어 진흙탕이 된 흙을 열 손가락으로 사정없이 긁어내며 땅속 깊은 곳을 향해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도구도 없이 맨살로 파내려 가다 보니 어머니의 손톱은 이미 태반이 뒤집어져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붉은 피와 검은 진흙이 뒤섞여 팔꿈치까지 흘러내렸지만 어머니는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기계적으로 손을 움직였습니다. 놀란 아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 어머니의 어깨를 붙잡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 순간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어머니의 거친 숨소리와 악에 바친 눈빛이 아들을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초점 없는 눈으로 아들을 쏘아보며 짐승 같은 목소리로 커다랗게 읊조렸습니다. 안 된다고, 숨겨야 한다고, 인연이 나오려고 하니 지금 나오면 다 죽는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에게 장사 한 번 지른 적 없던 온화한 분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기괴하고 무서운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니의 야간 행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정확히 자정이 지나면 마치 알람이 울린 것처럼 깨어나 마당의 감나무 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방문을 잠그면 손톱이 부서지도록 문을 긁어댔고 창문으로 뛰어내리려 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어머니가 다칠까봐 마당으로 나가는 것을 막지 못했고 밤마다 어머니의 뒤를 지키며 맨손으로 땅을 파는 뒷모습을 눈물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치매 전문의는 이를 전형적인 야간 창란 증상이자 과거의 특정 기억이나 불안이 왜곡되어 나타나는 강박 행동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묘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이상하게도 어머니가 감나무 밑을 파헤치기 시작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부터 집안 안팎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기분 나쁜 냄새가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시골 단독주택 특유의 하수구, 냄새나 마당 어디선가 쥐가 죽은 냄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냄새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짙고 축축해졌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고깃덩어리가 썩어 문드러지는 듯한 단내가 섞인 지독한 악취였습니다. 동네 방역업체를 불러 마당과 바닥을 전부 점검하고 소독약까지 들이부었지만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악취의 진원지는 언제나 어머니가 밤마다 찾아가 파헤치는 그 감나무 주변이었습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어머니의 인지 능력이 거의 상실되어 아들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음에도 한낮에는 거실에 앉아 허공을 보며 기묘한 혼잣말을 중얼거린다는 점이었습니다. 불쌍한 년, 억울해도 어쩌겠냐며 내가 오지 말았어야지. 왜 남의 서방을 탐내서 그런 일을 당했냐는 식의 도통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들이 가까이 다가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으면 어머니는 갑자기 정신이 돌아온 듯 입을 꾹 다물고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귀에 대고 감나무 밑을 보지 마라, 절대로 파지 마라. 그년이 눈을 뜨고 기다리고 있다는 속삭임을 남겼습니다. 치매라는 거대한 망각의 바다 속에서 오직 하나 파괴되지 않고 수면 위로 솟구쳐 오른 기괴한 덩어리. 어머니가 필사적으로 지키려 하고 동시에 두려워하는 그 존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집안을 가득 채운 지독한 썩은 냄새와 함께 비밀의 유통기한은 서서히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달이 난 것은 그해 겨울치고는 이례적으로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일요일 밤이었습니다. 하늘이 뚫린 듯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졌고 천둥 번개가 번쩍이며 대지를 흔들었습니다. 아들은 그날따라 유독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의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오늘만큼은 어머니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야겠다고 다짐한 순간 우르릉 쾅쾅하는 굉음과 함께 번개가 번쩍이며 거실 창문을 하얗게 비추었습니다. 그 짧은 찰나의 빛 속에 아들은 거실 유리창 너머 마당을 보았습니다. 이미 어머니는 나가 있었습니다. 장대비가 내리쳐 눈도 제대로 뜨기 힘든 마당 한가운데서 어머니는 평소보다 훨씬 더 거칠고 미친 자처럼 흙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빗물에 흙이 쓸려 내려가면서 땅은 이미 움푹하게 파여 거대한 구덩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미친 듯이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빗물에 시야가 흐려지는 와중에 어머니를 붙잡으려던 아들은 그 순간 어머니가 있는 구덩이 안쪽을 바라보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세차게 내리쬐는 빗줄기가 감나무 뿌리 밑에 덮여있던 두꺼운 진흙층을 씻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흙더미 사이로 도저히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무언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번개가 다시 한번 밤하늘을 가르며 마당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었을 때 아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수십 년 동안 땅속의 압력을 받아 누렇게 변색되고 찌그러진 커다란 천 가방이었습니다. 과거 80년대나 90년대에 흔히 쓰던 대형 이민 가방 형태의 가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썩어 문드러진 천 틈새로 삐져나와 있는 것은 흙먼지와 진흙으로 범벅이 된 채 가닥가닥 엉켜있는 사람의 긴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아들은 단명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자빠졌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어댔습니다. 비명을 지르는 아들의 곁에서 어머니는 털썩 주저앉아 무너진 흙을 다시 가방 위로 덮으려 버둥거리며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년아,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왜 이제야 기어 나와서 내 새끼들 다 망치려고 하냐며 울부짖는 어머니의 절규는 폭우 소리에 묻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바지 주머니에서 전화를 꺼내 들었고 경찰에 신고하는 손가락은 미친 듯이 떨렸습니다. 그 가방 틈새로 보이던 머리카락과 그 주위로 뿜어져 나오던 지독한 냄새는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밤 파헤치던 게 단순한 치매 망상이 아니라 진짜 시체였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의 본가는 경찰 과학수사대와 형사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통제선이 쳐지고 인부들이 감나무 주변의 흙을 조심스럽게 걷어냈습니다. 깊이 1.5m 아래에서 완전히 백골화가 진행된 사체 같은 가방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들려 올려졌습니다. 사체는 오랜 세월이 흘러 백골만 남은 상태였지만 두개골의 형태와 골반 뼈, 그리고 함께 발견된 유류품인 80년대 스타일의 여성 구두와 녹슨 시계를 통해 성인 여성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의학 감정 결과 사망 시점은 최소 30년 이상 지난 과거로 추정되었습니다. 형사들은 즉시 집주인인 어머니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수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치매가 극도로 악화하여 경찰의 질문에 전혀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가방을 닫아야 한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지는 듯했으나 뜻밖의 곳에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사체와 함께 발견된 가방의 바닥 안쪽 썩지 않은 비닐봉지 안에서 빛바랜 신분증 한 장이 발견된 것입니다. 신분증의 주인은 1989년 가을 해당 지역에서 갑자기 행방불명되어 가출 신고가 되어 있던 당시 28세의 여성 한미숙 씨였습니다. 경찰이 오래된 과거 기록과 마을 노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추적한 결과 충격적인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숨진 한 씨는 30여 년 전 아들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공장의 격리 직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노인들의 기억 속에 그녀는 아들의 아버지가 몰래 만나던 내연녀였습니다. 평생을 온화하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불렸던 어머니의 가슴 속에는 피비린내, 나는 불륜과 살인의 기억이 암세포처럼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1989년의 어느 늦은 밤, 당시 30 후반이었던 어머니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감히 본가까지 찾아와 남편과 헤어져 달라며 내가 그 사람 아이를 가졌다고 당돌하게 요구하는 내연녀와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분노로 이성을 잃은 어머니는 밀쳐진 여인이 바닥에 모서리에 머리를 찍고 쓰러진 것을 보았습니다. 붉은 피가 장판을 적셨고 여인은 이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두려움에 질린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마침 출장을 떠나 사흘 뒤에나 돌아올 남편의 부재를 이용해 범죄를 은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안방에 있던 커다란 천 가방에 시신을 구겨 넣은 뒤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마당 구석으로 가방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혼자 힘으로 깊은 구덩이를 파고 가방을 묻었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마당 그 자리에 어린 감나무 묘목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사체의 부패로 인한 냄새를 가리고 평생 누구도 그 땅을 파헤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한 잔인하고도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은 격리 직원이 공금 일부를 챙겨 야반도주했다는 아내의 말을 의심 없이 믿었고 그렇게 사건은 영원히 묻히는 듯했습니다. 남편은 그로부터 10년 뒤 지병으로 사망했고 감나무는 무럭무럭 자라 해마다 탐스러운 감을 맺었습니다. 자식들은 그 감나무에서 자란 감을 먹으며 자랐습니다. 영원히 완전 범죄로 남을 것 같았던 그날의 비밀을 세상에 폭로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어머니에게 찾아온 치매였습니다. 뇌의 기능이 망가지고 최근의 기억들이 전부 사라지자 어머니의 정신세계에는 평생을 짓눌러온 가장 강렬하고 끔찍했던 기억인 1989년 그날 밤의 살인만이 뚜렷하게 남게 된 것입니다. 이성이 사라진 자리에서 어머니의 무의식은 땅속에 시체가 자라나 자신과 자식들을 파멸시킬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감에 시달렸습니다. 그 결과 치매 노인의 몸이 된 어머니는 매일 밤 기억이 지시하는 대로 마당으로 나가 시신이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흙을 누르고 다시 숨기기 위해 맨손으로 땅을 파헤치는 기이한 행동을 반복했던 것이었습니다. 사건 전말을 듣고 난 아들은 어릴 때 어머니가 왜 그렇게 그 감나무에 집착하셨는지 그제야 이해가 갔습니다. 자식들이 근처에서 놀기만 해도 불같이 화를 내셨고 가을에 감이 열려도 절대 동네 사람들한테 안 나눠주고 전부 따서 멀리 내다 버리거나 땅에 묻으셨기 때문입니다. 그저 나무를 아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 나무 뿌리가 무엇을 먹고 자랐을지 생각하면 아들은 지금도 속이 뒤집히고 토할 것 같은 고통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사건의 공소시효는 이미 수십 년 전에 만료되어 어머니는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경찰 조사가 끝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급격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요양병원에서 쓸쓸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임종을 지킨 아들의 말에 따르면 어머니는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허공을 향해 두 손을 싹싹 빌며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흙이 너무 차갑지 않냐는 애처로운 읊조림을 남겼다고 합니다. 인간의 법은 공소시효라는 이름으로 그녀에게 면죄부를 주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신이 내린 형벌이었을까요? 아니면 죄책감이 만들어낸 지옥이었을까요? 정신이 무너져가는 와중에도 영혼에 각인되어 그녀를 옥죄었던 그날 밤의 기억은 결국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키워낸 마당의 감나무는 어쩌면 죄의 대가를 끝까지 받아내기 위해 저승에서 뻗어나온 피해자의 원한 서린 손길이 아니었을까요? 그 지독했던 악취와 밤마다 흙을 파헤치던 손길은 사라졌지만 남겨진 자식들에게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서늘한 흉터로 남아 마당 구석을 맴돌고 있습니다.